아놀드예요. 지금 1시간 동안이나 뭘 고를지 생각 중이죠. 코코넛 워터 아니면 콜라. 정신 차리세요, 아놀드. 당신은 언제나 말썽을 피우잖아요. 이럴 수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죠? 순환계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코코넛 아이비는 때때로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코코넛 물은 인간의 혈장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죠? 콜라? 네, 한번 해봐요. 하지만 먼저 가스를 모두 제거하세요. 음료에 들은 가스가 혈관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찢어질 거예요. 콜라엔 설탕,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빠른 에너지의 완벽한 원천이며 기운을 낼 수 있게 해주죠. 효과가 있었나봐요. 콜라가 몸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모습이 조금 변했는데요. 머리색도 바뀌었고요. 한편으로 당신은 이제 모든 어린이 파티에서 가장 환영받는 손님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콜라의 카페인이 흐른다면 3일에 한 번 잠을 자도 돼서 보통 사람보다 시간이 많아졌을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빠른 에너지 보충을 위해 콜라를 마시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리필은 가까운 마트에서도 가능해요. 안 돼! 멈춰요, 아놀드! 멘토스 하나만 먹어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요. 걱정 마요, 아놀드. 답만 잘 말하면 될 거예요. 앞에 뭐가 보이죠? 틀렸어요. 그럼 이건요? 땡! 정신 차려봐요. 이런 실험은 1950년대 미국에서 행해졌는데 목표는 냉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병사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LSD가 신경 연결의 활동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테스트 대상에게 LSD를 제공했었는데 아놀드, 정신 차려요. 옆에 쥐가 더 빨리 배우네요. 평범한 쥐는 아니라 뇌에 칩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2013년에 멀리서 신경 자극을 전달할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쥐들은 서로 다른 도시에 있었지만 뇌에 이식된 전극과 인터넷 덕분에 함께 행동했어요. 오늘 당신에게 텔레파시를 개발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시도하려나 봐요. 아놀드, 멈춰요. 아직 기술을 다루지 못하잖아요. 생각을 읽는 건 장점이 많아요. 이제 사람들은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죠. 하지만 알겠나요? 남의 생각은 그다지 알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장점은 상대방이 당신을 좋아하는지 바로 알 수 있죠. 아닐 때도요. 동물의 생각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랑을 찾을지도요. 다른 사람들도 이 능력을 가지면 어떨까요? 거짓 없는 화목한 세상이 펼쳐질까요? 아닐 수도요. 아저씨, 코에 여드름이 많다고 생각해도 상처받지 마세요. 이럴 수가. 재앙이네요. 아놀드, 안 돼요. 멈춰요. 그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아, 알겠네요. 꿈의 여자를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군요. 노력은 인정할게요.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듯 창문을 노크해보세요. 로맨틱해라. 스파이더맨의 키스라니. 살은 좀 빼두지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아놀드. 몸의 가장 강한 뼈 부분으로 착지하면 될 거예요. 당신의 뼈는 콘크리트보다 강해요. 다리 아래쪽 무릎과 발 사이에 경골이 있는데 1평방밀리미터는 최대 12kg의 인장 하중과 최대 16kg의 압축 하중을 견딜 수 있어요. 콘크리트보다 7배나 강하죠. 뼈로 만든 집을 상상해보세요. 네, 조금 소름 돋네요. 아놀드, 포기하지 마요. 조언을 해드릴까요? 피자 배달원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저런, 이제 타가야의 남자친구는 하와이안 피자뿐만 아니라 당신도 싫어하게 되었어요. 미인의 키스 대신 또 다른 골절이 생겼네요. 걱정 말아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요. 부러진 뼈도 유익할 수 있다고 밝혀졌어요.
치유 및 융합 과정에서 새로운 뼈로 만들어진 일종의 보호 커프가 골절 부위 주위에 만들어집니다. 치유 후 처음 몇 주 동안 골절 부위 뼈가 일시적으로 평소보다 강해져요. 이제 뼈가 강해졌으니 가장 극단적인 행동을 해볼 시간입니다. 오토바이와 경사로를 이용해 타가야의 아파트로 날아가세요. 이 묘기면 확실히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예요. 네, 연습을 먼저 하는 게 나았겠네요. 저에게 얼마나 많은 실험 아이디어들이 남아있는데. 하지만 만약 당신의 의식을 드라이브로 옮길 수 있다면요? 얼마나 많은 기가바이트가 필요할까요? 믿기 힘들지만 아놀드의 뇌는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용량은 250만 정도의 기가바이트입니다. 각각 1테라바이트 용량의 드라이브 2,500개를 말하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보세요. 불쌍해라. 걱정 마요, 아놀드. 곧 사이보그가 될 거니까요. 반은 로봇, 반은 인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겠죠. 뇌의 대부분은 다양한 생활 과정에 의해 사용됩니다. 방귀를 뀌기 위해서도 수백만 개의 뉴런이 필요해요. 의미 있는 기억의 양, 즉 기호 정보나 세계에 대한 지식은 전체 양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모두 배우는데 12메가바이트만 있으면 된다고 해요. 걱정 마세요, 아놀드. 당신의 두뇌에서 모든 데이터를 전송했어요. 실제로 설명한 정도의 양은 아니었고요. 하나의 드라이브에 모든 것이 들어갔어요. 몇 가지 새로운 기능도 설치했답니다. 이제 당신은 계산기 없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뇌의 정확한 작업 기억은 한 번에 5에서 9자리의 숫자를 저장합니다. 이것도 40비트나 5바이트에 불과해요.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서 작업 메모리를 늘릴 수 있어요. 3, 5, 2는 3개의 요소이지만 352는 1개인 것처럼요. 아놀드, 다시 평소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피자를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플 일도 없을 거고요. 축하해요, 아놀드. 방탄 피부 테스트에 자원봉사를 했어요. 우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성공적인 결과네요. 그런데 결과에 매우 만족해 보이지만 저들은 돈을 벌고 싶어해요. 유탄 발사기는 배럴에서 초당 120m의 속도로 유탄을 발사하죠. 50cm의 강철 갑옷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진지한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플로렌으로 만든 피부요. 과학에 알려진 가장 강력한 물질인 탄소의 동소체입니다. 가장 강한 강철보다 200배 더 강하다고 해요. 축하해요, 아놀드. 당신의 플로린 피부는 로켓 수류탄도 견딜 수 있어요. 뇌까지 멀쩡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충격에 말랑한 젤리처럼 되었네요. 다행히도 여긴 최고의 실험실이에요. 맞아요. 도망칠 절호의 기회예요. 무기도 당신을 해칠 수 없잖아요. 사실 목도 졸릴 수 없어요. 차에 치여도 다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몸의 힘은 역시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요. 그 대신 아놀드답게 겁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문제는 남은 생을 영원히 숨어 다녀야 해요. 슈퍼 피부를 가진 걸 들키지 말고요. 잠깐, 뭐죠? 그래요, 아놀드. 관심을 위해선 뭐든지 하네요. 뭐 자기 선택이죠. 우와, 몸을 키우려고 하는 건가요? 저런. 아놀드, 제대로 한번 보여줘요. 우와, 아놀드, 혈압이 이렇게 높아진 건 처음인데? 조심해요. 고혈압은 눈의 혈관에 영향을 미치고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일시적일 거예요. 아마도요. 어쨌든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려면 안내견이 필요하겠네요. 안내견은 1.5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내견의 비용은 2만 불까지 도달하죠. 걔는 너무 지루하다고요? 조랑말은 어때요? 포니를 훈련시키는 건 개를 훈련시키는 것보다 쉬워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나 무슬림에게도 훌륭한 옵션이죠. 멋진 모자네요. 앞이 안 보이면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헤드폰을 착용하고 쉬어보세요. 하지만 85dB 이상의 소리에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되는 걸 기억하세요. 헤드폰의 볼륨은 95dB입니다. 락 콘서트는 115dB에 도달하고요. 제트 엔진의 소음은 고막이 터지는 160dB에 이릅니다. 180dB은 치명적이에요. 집에 왔나요, 아놀드? 우주공항에 사는 게 아닐 텐데. 그럼 조심하세요. 아놀드? 미안하지만 시력 말고도 귀머거리가 되었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의사소통을 위해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모두 수화나 로나 알파벳 또는 점자 장갑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장갑은 전도성 물질로 만들어진 접점이 있는 장치입니다. 연결되면 점자 원리에 따라 데이터가 전송되고 진동 표시기를 사용하여 신호를 수신해요. 오, 이미 장갑을 마스터하고 운동을 하러 돌아왔네요. 그런데 헬스장이 아니라 거긴 여자 탈의실이라고요. 정말 민망하네요. 그래도 시력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잠시뿐이었네요. 대학교 기숙사 같네요. 좋은 학교 말고요. 우와, 아놀드. 새 리얼리티 쇼의 슈퍼스타라도 된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의 파일이 보이네요. 이런 세상에, 당신을 다른 사람과 착각했나봐요. 뭘 원하는 걸까요? 저런, 좋지 않아요. 아놀드, 잠을 안 잔 거예요? 하루만 자지 않아도 두통이 오고 청력이 시끄럽고 어려워지며 기억력이 손상돼요. 최대한 빨리 자야 해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5일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는데 시각적과 청각적 환각이 나타날 거예요. 잠 못 자는 세계 기록을 최초로 세운 17살 랜디 가드너는 11일 동안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록은 19일을 버틴 로버트 맥도날드에게 깨지고 말았죠. 기네스북 관계자가 확인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종류의 실험을 하는 건 건강에 매우 위험해요. 이제 당신뿐이에요, 우리 친구. 소련 과학자들에 관한 전설이 기억나네요. 15일 동안 5명을 모두 깨어있게 하는 가스와 함께 방에 넣었다고 하던데. 누군가를 훔쳐보는 거예요? 엿보는 톰이 되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너무 노골적으로요. 제가 경고했죠, 아놀드? 그렇다고 해를 들여다보면 눈이 타들어갈 거예요. 우리 눈은 빛에 민감한 세포가 이동하는 길입니다. 그들은 태양을 좋아하지만 멀리서 해요. 당신이 태양을 볼 때 그들을 불 속으로 보내게 됩니다. 또한 자외선은 수정체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점차 시력을 저하시켜요. 조심해요, 아놀드. 저런, 젖은 콘크리트에 빠졌어요. 나올 수가 없네요. 해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태양을 오래 볼수록 자외선은 눈 속으로 더 깊게 침투합니다. 먼저 바깥층, 즉 각막을 태우고 그 다음 눈 수정체의 단백질을 손상시켜요. 그리곤 망각의 빛에 민감한 세포에 도달하게 되죠. 더 이상 울지 않는군요. 아닌가요? 이제 당신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저기 보세요. 구름이 오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경기날이라 모든 구름이 통제되고 있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게 왜 성냥을 눈에 넣었어요. 해를 이렇게 바라보게 될 줄은 몰랐었죠? 아놀드, 눈이 멀었어요. 태양으로 인한 실명일까요? 아니면 성냥 때문일 수도요. 특별한 경우 야맹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빛이 적은 곳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걸 말하죠. 시력을 확인해 볼게요. 좋아요 버튼을 찾아서 누르면 괜찮다는 뜻으로 알아들을게요. 일어나요, 아놀드. 그러게 왜 베르타를 훔쳐본 거예요. 모든 일엔 대가가 따른다고요. 무슨 일이에요? 맥도날드에서 잘렸다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모두에게 잘하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57분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아 기네스북에 기재된 중국인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니, 어디로 간 거죠? 아놀드! 에? 기록을 깼다고요? 어떡해요? 눈꺼풀에 접착제를 붙였어요? 정말 위험한 짓이었어요. 눈을 깜빡거림으로써 눈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눈물샘에는 항체, 리조자임, 그리고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놀드의 능력을 칭찬할 수 없어요. 공기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가 눈 속에 들어가 표면에 상처를 낼 거예요. 게다가 눈을 깜빡이지 않을수록 더 깜빡이고 싶어질 거예요. 아놀드,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눈을 깜빡이는 데에는 다른 기능도 있어요. 눈으로 본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집중력을 재설정시키죠. 그 말은 더 재미있는 걸 볼 때는 눈을 덜 깜빡이게 된다는 거예요. 차분한 느낌의 무엇인가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네, 그렇죠. 흑백 영화면 완벽하겠어요. 눈물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반사, 감정, 그리고 기본 눈물이죠. 눈이 건조해지면 눈물샘이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영화 참 괜찮네요. 오우, 저런. 영화에 핵폭발 장면이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아놀드, 기분이 어때요? 밝은 빛은 눈에 해롭게 작용해요. 결막염의 징후이죠.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약 설명서를 읽을 때 조심해요, 아놀드. 5+의 시력으로는 가까이 있는 걸 읽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하지만 5-의 근시라면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숙녀분들, 진정하세요. 아무것도 못 봤다고요. 아놀드, 일어나요. 약국 경비원에게 두들겨 맞고 모든 소지품을 분실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비위생적인 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아요. 일어날 힘이 없다고요? 아데노바이러스 결막염의 증상과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망막이 찢어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한 경우 발생하는 결막염이에요. 아놀드, 일어나요. 눈에 종기와 망막박리가 생기면 영구적으로 실명할 수도 있다고요. 후광이 보이나요? 다행이에요. 누군가가 구급차를 불렀나봐요. 축하해요. 복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첫 번째로 주어졌어요. 빨리 들어가요. 문제 생길 게 뭐가 있어요. 자,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뭐지? 예상한 대로 나온 것 같진 않은데요? 뇌가 반으로 갈라져서 한 명당 한쪽만 가지고 있어요. 저런. 뇌량은 뇌의 방구를 연결하며 길이가 수 센티미터인 2억 개에서 2억 5천만 개의 신경 섬유로 구성됩니다. 당신의 할머니가 실로 엮으면 지구를 3바퀴 감을 길이에요. 엄청나죠? 인지 능력을 확인해 볼게요. 잘했어요, 왼쪽 뇌 아놀드. 오른쪽은 뭘 하는 거죠? 아, 맞아요. 자네가 언어를 담당하기 때문에 운해형 아놀드와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왼쪽 뇌는 신체의 오른쪽을 제어하고 오른쪽은 왼쪽을 제어해요. 따라서 심한 간질의 경우처럼 뇌량을 제거하면 왼쪽 팔다리와 오른쪽 팔다리를 혼동하게 될 거랍니다. 다시 돌려놔야겠어요. 기계로 들어가요, 아놀드들. 네, 한 명씩이요. 밀지 말고요. 어차피 둘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조심해요. 또 고장인가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두 뇌에 있는 대부분의 영역은 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구가 제거되거나 한쪽 방구만 가지고 태어난 경우 다른 쪽 방구가 잃어버린 기능을 보충하여 완전히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가능해요. 좀 어때요, 아놀드? 어라? 그건 다른 아놀드의 손가락일까요? 로또 티켓을 사는 건가요? 이게 무슨 냄새지? 냄새가 안 난다고요? 아쉽네요. 냄새나는 스컹크의 공격을 받을 확률은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의 약 10배입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 아놀드 역시 운이 좋아요. 의사들은 당신에게 개코를 이식해서 당신의 후각을 향상시켜줬어요. 물론 먼저 익숙해져 볼게요. 맞아요.
이제 필터를 쓰지 않아도 돼요. 개의 후각은 인간의 100배 또는 1000배입니다. 강아지 코는 1km 떨어진 곳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개의 코로 사람의 생리적, 감정적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죠. 이제 세제로 장난을 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식초, 암모니아, 그리고 클로린은 강아지의 코에 불쾌합니다. 저런 도망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꽤 멋지죠? 개는 거시체라서 실제로 냄새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후각은 우리에게 시각과 같아요. 그런 후각이 있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아놀드? 1ml의 물에는 3.35 곱하기 10의 22제곱개의 분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개의 후각은 이 모든 분자 중 선택된 단일 분자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가 있으면 항상 가장 맛있는 피자를 찾을 수 있죠. 또는 영매인 척하고 돈을 위해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의 경호원도 될 수 있어요. 거트루드와 아놀드를 만나보세요. 우리의 돼지 친구는 아놀드보다 똑똑합니다. 뇌에 뉴라링크 칩이 꽂혀 있어서가 아니라 바보 같은 아놀드처럼 시간당 $50 하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대신 버스를 타고 여기에 왔거든요. 이 컨퍼런스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 귀여운 원숭이들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설치하는 신기술을 선보일 겁니다. 이 칩은 인간의 뇌에도 미래에 설치되겠죠. 아놀드, 열쇠 가지고 원숭이들을 놀리면 안 돼요. 어우, 이런, 거봐요. 어우, 그럴 줄 알았어요. 일론이 도대체 왜 아놀드 같은 멍청이를 컨퍼런스에 초대했는지 모르겠네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뉴라링크는 간단한 장치입니다. 뉴라링크는 전기 자극을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컴퓨터로 전극을 통해 전달하는 거죠. 하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놀랍도록 복잡한 장치입니다. 뇌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철사로 만들어진 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손상을 입히지 않고 전극을 아주 조심히 연결해야 하는 겁니다. 아놀드! 서둘러요! 주차비를 내지 않으면 견인 트럭이 차를 끌고 갈 거예요. 침팬지에게서 어서 열쇠를 뺏어와야 해요. 이 정도 주차비라면 이번 달 말까지 구멍가게에서 파는 라면을 먹어야 되겠네요. 자, 어서 원숭이 옷을 입는 게 좋을 거예요. 내 말 들어봐요. 냄새가 지독하긴 하지만 딱 5분만 버티면 돼요. 자, 한 번 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아니, 아놀드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놀드는 내 전형 실험 대상이라고요. 일론, 아놀드 잘해줘요. 제가 할 말은 아니겠죠? 이 멍청이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일 뿐이니까요. 자, 아놀드의 뇌는 원숭이의 뇌 크기와 별 차이가 없어서 이 칩을 사용해도 완벽할 겁니다. 뉴라링크와 와이파이 덕에 아놀드는 이제 생각의 힘을 이용해 이 기기의 다른 주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과의 상호작용이 아주 빨라진 덕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놀드, 집중해요.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원숭이의 바디 랭귀지를 다운로드 받아요. 우와, 브레이크 댄스를 할 수 있었나요? 예상치 못한 취미예요. 그런데 모자를 쓰지 않으면 물집이 잡히고 말 거예요. 모자는 돈을 모으고 있네요. 그런데 세상에, 아직은 구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굳은 살은 피부세포 분열의 결과입니다. 두꺼워진 피부는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피부 각화증에선 피부세포가 너무 활발하게 분열해 굳은 살이 손바닥과 발바닥 전체에 형성됩니다. 이런 굳은 살은 피부를 보호하는 게 아닌 통증을 유발해요. 제 말을 듣고 훈련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아놀드. 하지만 몸은 열정을 따라가기 벅차 보이네요. 노숙자의 굳은 살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자란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하죠? 당신도 많이 부딪혀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잘했어요, 아놀드. 굳은 살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보일 때가 많지만 항상은 아니에요. 아프겠다.
굳은 살의 무게는 1g이고 며칠에서 몇 주까지 몸에 머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평생 가진 굳은 살을 모두 모으면 사람 절반 정도 크기의 굳은 살 괴물이 나올 거예요. 작지만 튼튼하죠. 일부 무술에는 통증에 둔해지기 위해 몸 전체를 조절하는 철 셔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오랜 시간 같은 곳을 반복해서 쳐야 돼요. 철의 몸을 만들기 위해 파이터들은 중금속 마사지 브러쉬인 철제 빗자루를 발명했어요. 50개의 막대가 서로 연결된 형태를 자신을 때리는 데 사용하죠. 지속적인 타격으로 피부 세포는 각질화되고 뉴런은 익숙해지며 정상으로 간주하고 통증 신호 전달을 중단합니다. 그래요, 아놀드. 한번 보여주세요. 시간 낭비한 게 아니었네요. 철 셔츠 방법이 통했어요. 저런. 맞아요. 굳은 살이 생기지 않는 부위도 존재해요. 이번엔 매운 음식만 먹기로 한 거예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블레이징 서퍼처럼 되려고요? 쉽진 않을 거예요. 엄청 매운 고추, 매운맛 와사비 과자, KFC 윙. 오, 아놀드, 더 조심하면 좋을 텐데. 캡사이신은 모든 제품의 매운맛을 담당해요. 미각 수용체에 영향을 주어 자결감을 유발합니다. 아드레날린 분출을 유발하고 심박수를 높이며 체온을 높여요. 매운 음식은 배고픔을 더 빨리 만족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요. 소화 불량처럼요. 꾸준히 먹으면 매운맛이 둔화된다고 해요. 아놀드, 지금이 기회예요. 고추 먹기 대회. 블레이징 서퍼도 온대요. 그래서 아놀드, 당신의 상대는 멕시코인과 악마 자신도 있어요. 이제 아놀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인 캐롤리나 리퍼를 먹을 거예요. 행운이 따르길 바랄게요. 매운 음식이 위장병을 일으키진 않아요. 원인은 생식을 통해 몸에 들어오는 유해균이죠. 질병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매운 음식 섭취로 박테리아 확산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매운 음식이 불편함을 유발한다면 섭취를 줄여야 돼요. 계속 웃어야 아놀드. 매운 요리는 행복 호르몬의 방출에 기여합니다. 후추와 접촉한 후엔 어떤 경우에도 눈을 비비면 안 됩니다. 점막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로 씻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타는 듯한 느낌이 더 강해질 거예요. 우유는 도움이 돼요. 우유, 레몬, 오렌지에 든 구연산은 캡사이신을 씻어내고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힘내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아이돌이 지켜보잖아요. 좋아요. 이겼어요, 아놀드. 역시나 잠들어 버린 것 같은데요. 이건 뭐죠? 블레이징 서퍼가 당신의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이번 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까요? 저런. 안 좋은 날씨도 하루를 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으니까요. 일에 가기 싫다고요? 그럼 침대에서 하게 해줄게요. 나사가 무중력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70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지원자에게 18,000달러를 지불했다고 해요. 일어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당신을 조준하고 있는 저격수를 고용했거든요. 누워서 먹고 마시고 다른 모든 일을 침대에서 하도록 해요. 곧 다시 볼게요. 잠은 잔 건가요?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이 많이 쪘네요. 음식으로 얻은 에너지가 아무데도 안 가고 있긴 하죠. 그러나 욕창은 위험해요.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이 피부로 흐르지 않고 있네요. 더 지켜볼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소련 과학자들이 세운 기록인 370일에 거의 근접했어요. 상태는 별로네요. 매일 근육의 5%가 손실됩니다. 게다가 뼈도 손상되고 이동성이 부족해서 뼈가 복구되지 않고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하네요. 역설적이게도 누워서 잠드는 건 불가능해져요. 활동의 변화가 없으면 뇌는 현재 시간이나 잠잘 시간을 알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장점도 있어요.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두고 가겠습니다. 쇼를 즐기세요, 아놀드. 이럴 수가. 아놀드,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격수 이야기는 장난이었어요.